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더 커버넌트입니다. 사실 리뷰를 하는 시점은 좀 개봉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다행히 극장에서 이 영화가 아직 상영하는 곳이 있어서 찾아서 봤습니다. 사실은 홍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영화라서 그래도 지금 이 개봉 이후에 한 20여 일이 지났는데 한 4만 명 이상이 그래도 이 영화를 봤다는 것은 사실 이 영화의 홍보에 비하면 사실은 꽤 많이 이 영화를 입소문이 좀 어느 정도 낮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 제작비는 한 5,500만 불 수준이고요. 미국에서도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그래도 이 영화를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2021년도에 한국이 협력 아프가니스탄을 그러니까 한국군이 이제 일부 파병을 했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근데 그 일부 협력 했던 아프가니스탄 중에서 한국행 희망자 전원을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한국인들이 주둔했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아프가니스탄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군이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활약을 했었을 때, 이, 그, 통역을 도와줬던 통역관들과 가족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아마 제가 그 아까 봤던 영화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기사를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이 BBC 기사에 의하면 이 그 당시에 통역했던 그 지아라는 통역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이 비자를 받는데 무려 6년이나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탈레반이 이제 2021년에 집권을 하게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탈레반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만 그 그쪽에 그 극렬 아주 보수적으로 꾸란을 해석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든지 여성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아주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통역관들, 미군을 도왔던 통역관들이 지금은 이제 미군이 철수한 상태이니까요. 어, 찾아져서 3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당시에요. 영화는 이제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역사적 그 정치적 배경 말고 이 영화의 감독이 일단 가이 리치라는 점이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가이 리치의 지금 필모그래피를 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로튼 토마토 캡처 화면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최근작의 이제 가이 리치의 작품들입니다. 올해도 개봉을 했고 아직 국내 개봉 안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계속 연출이 지금 활발하게 최근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실패적인 오퍼레이션 포춘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꽤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 캐시 트럭이라는 작품이죠. 예, 제이슨 스타뎀이 나왔던 액션 영화인데 그 작품. 그다음에 젠틀맨 같은 작품. 오랜만에 이제 초기 스타일이 돌아왔던 작품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크게 흥행한 작품은 사실 알라딘인데 알라딘은 국내에서도 크게 흥행한 작품입니다만 사실 저는 좀 실망을 했었던 개인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의 주관과 달리 영화는 크게 흥행을 했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럭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라고 하는 아주 그, 그 뭐죠? 피카레스크 구성의 뛰어난 그 블랙 코미디 액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알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스타일의 스네치라는 작품까지 아주 호평을 받다가 이 마돈나와 결혼 시절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죠. 스웨트 어웨이라는 리나 벨루투머의 전통적 그 기부인과 승무원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제 리메이크작을 통해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초기 이제 필모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약간 그 좀 왔다 갔다 한 필모를 보여주는데 리볼버 같은 작품은 이제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제 그 초기 스타일과 유사하고요. 럭클롤러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셜록 홈즈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왔던 셜록 홈즈 2부작 두 편의 영화가 크게 그래도 흥행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업적인 소구력을 보여주었던 경향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헨리 카빌이 나왔던 맨 프롬 엉클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엉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스파이물이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헨리 카빌과 찍은 영화가 더 미스터리 오브
언젠트맨이 월페어라는 작품이 이제 그 헨리 카빌과 다시 또 협약을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작들의 좀 장난스러움 같은 면들이 이 최근작들 캐시트럭에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액션물이고요. 직선적인 액션물이고, 이 작품 커버넌트에서는 좀 휴머리즘적인 측면들까지 많이 살아있어서 초기에 그런 조속기 얼린 블랙 유머적인 감각이 좀 없어져서 좀 어른스럽다는 평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도 이 사람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평적으로도 관객적으로도요. 물론 이 영화는 흥행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동서사, 이게 되게 보기 드물게 요즘에 시선과 시선으로 모든 것을 우정을 쌓아가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이고요. 아까 역사적 배경,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고, 사실 이제 미군이 이 통역사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특별 귀화하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프가니스탄인들 입장, 특히 탈레반 입장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들을 협력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귀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 행정적 절차 등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더 커버넌트는 약속이란 뜻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남자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액션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밀리터리 또 보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보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전적인 타입의 약속의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의리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보기 드물었던, 그래서 보기 드물어서 오히려 희귀한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평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더 커버넌트에 대한 평이 홍보에 비해서는 비평가들이 좀 더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개 반 정도의 평균적인 성적을 받고 있어서 미국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사실 IMDb 평점도 7점대라고 최근작들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라서 그에 비하면 높지 않지만, 우리는 또 제3자라서 그럴까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이 좋은 편입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캐릭터만 일단 기억을 하면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우정을 쌓는 인물이죠. 아흐메드 역의 나살림이란 배우는 그 전에 리들리 스콧의 신가 뭐죠? 신가 무슨 영화? 그 신화 그러니까 이집트 배경을 한 영화. 네, 나살림. 원래는 이제 이라크 출생으로 덴마크에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살았던 배우고요. 알려져 있는 역할 영화로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 역할을 하면서 홀리우드 쪽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리빙 어덜츠 같은 작품에 출연을 했네요. 그 다음에 존 키니 상사 역에는 제이크 질렌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 배우. 제이크 질렌할 요즘에 좀 액션물에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존 독점 영화입니다만, 또 로드하우스, 패트릭 스웨이즈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에서도 상당히 근육질 몸매, 그러니까 MMA를 했던 주인공 역할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인 액션 연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진 건 흥행작 기준으로 소개되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더 파프롬 홈에 나왔던 그 캐릭터로 많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기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죠. 자, 더 커버넌트의 대략적인 구성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3등분 정도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이 두 사람, 아메드, 그다음에 존 키니의 이제 만남과 이제 인연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존 키니는 되게 베테랑 상사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 사체 폭탄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대원이고요. 약간 좀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메드라고 하는 인물은 통역관으로 이제 채용되어서 있는데 좀 까칠하다는 평가를 받다가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통역관을 잃은 이 존킨리의 팀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메드가 생각보다는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으로 이 사람의 스토리에 의하면 자신의 아이를 잃은 탓에 굉장히 많이 이 탈레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군의 임무에 대해서 진심으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그 지휘관의 명령이라도 이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의심되는 이제 문제에는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 존 킨리와는 어느 정도 대립 양상을 띠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것은 알겠지만 좀 명령 체계를 무시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존 킨리랑도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존 킨리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지휘관 중령의 보크스라는 중령의 이제 휘하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공식 루트 오피셜한 루트를 제외하고라도 뭔가 알아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재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팀을 이끌고 이 사람 그 사제폭탄 공장을 찾아 나서는 갖게 되는 거죠. 일단 전반부는 사제폭탄과 이 둘의 관계, 인연 아메드와 존 킨리의 이야기가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연과 약간 미묘한 적대적 감정과 그다음에 이제 신뢰감을 쌓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전형적인 것은 아니고 남성적인 그런 그 직업적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둘은 신뢰감을 가질 정도로 서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지만 동시에 일종의 깊은 우정을 나눈다라는 느낌은 사실 갖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되죠. 그러다가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이 아메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존 킨리는 이제 신선에 좀 지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불편한 사항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메드는 이 현지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탈레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존 킨리는 이제 베테랑 지휘관으로서 그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작전을 수행하는 와중에 이제 이 영화의 전반부는 거의 파국으로 일단 가게 되는데 먼 거리에 그 자신의 본거지 베이스 캠프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사제폭탄 공장을 치러 간 이 존 킨리의 부대원들과 일종의 그 탈레반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존 킨리는 이제 거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긴박한 전투 묘사로 통해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몰아가게 돼요. 중반부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메드와 이 존 킨리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긴박한 그러니까 뭐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들은 별로 벌어지지 않지만 무시무시한 상황에 이 탈레반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무려 120km 정도, 3시간 정도의 거리를 떠나와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통신이 고립된 상태에서 아메드와 존 킬리는 다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부대원들을 모두 잃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아메드가 이 진짜 헌신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큰 부상을 입게 된 그러니까 존 킬리를 살려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막 엄청난 거리,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탈레반에 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길과 이제 숲속들, 산등성이를 넘어가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집으로 갑시다라고 딱 한마디 한 다음에 이제 아메드가 자신이 만든 이 일종의 그 자가 수송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과정에서 일단 뭐 트럭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수레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을 추구하겠지만 그 약
실종 상태에서 둘은 실종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탈레반의 장악 지역을 벗어나서 탈출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잘 유지하고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실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가상의 상황들, 이 통역관과 이 아메드와 존키니의 일종의 은혜와 보온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제 영화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 정도, 지금 말씀드렸던 작전에 실패하고 존키니가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아메드의 헌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당시에 현지에서 이 통역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었던 미군에 대한 이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했었던 이제 군속들, 통역관들의 이제 헌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들을 과연 이들에 대한 약속을 미국은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바닥에 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미군이고 미군의 통역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탈레반은 당연히 악마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탈레반의 통치를 우리가 지지하기 사실은 좀 어렵죠. 물론 공식적인 지금 2021년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탈레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탈레반을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역시 미국을 지지하는 면도 없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일단 더 커버넌트란 제목처럼 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인 통역가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약속을 어쨌든 간에 국가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 지금 큰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이 존 킨니 선생은 이 영화 속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게 아메드의 노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을 잃은 상태로서 거의 구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대사 중에는 더 커버넌트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은혜라기보다는 꼭 갚아야 될 무언가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의 그 감정을 들어가는 방식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은 이 두 영화 속에 존 킨니와 아메드라고 한 두 주인공은 거의 그 스몰 토크 같은 게 없는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눈빛으로 그들의 이제 그런 진심을 이제 알아내는 그런 사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목숨을 빚지게 된 것이고 그 빚진 목숨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일종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가이리치가 그 연출을 한 방식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 감정이 끌어나올 때 줌을 살짝 넣어줬다가 줌인과 줌아웃을 살짝 빼주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의 이야기 같은 감정을 갖다가 잠시 이쪽에 집중하세요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이제 한 세 번 정도 이상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의 이야기들이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후반부 두 번째 이야기에 이제 아메드가 존 킨니를 구해내는 이야기로 간 다음 다시 존 킨니가 이제 미국으로 왔고 존 킨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이 있는 오랜 그 군인 생활 등을 통해 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서 자기 와이프가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경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 돌아온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 돌아와 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 있지만 이 자기가 결국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아메드라는 걸 너무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좀 약간 픽션입니다만 이 진짜 남자의 이야기란 게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마초적인 80년대 람보 같은 영화들에서는 총을 들고 뛰어들겠지만 이 영화는 좀 더 현실적인 이제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MC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종의 그 군사 그 사병 업체와 연결시켜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쨌든 아메드를 갖다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영화의 배경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군 통역사들에서 비자가 발행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갖다가 영화는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드가 영웅이죠. 말 그대로 3주간이나 자기가 헌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서 자기 본부로 돌아오게 돼. 우여곡절 끝에 정말 돌아오게 된 영웅이지만, 그렇다는 건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탈레반의 입장에선 수치이고 꼭 죽여야 될 주적이 되는 거죠. 죽여야 될 수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존 켄리는 국가가 움직여주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관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빚진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잠적해버린, 탈레반의 시선을 피해서 잠적해버린 아메드를 다시 찾아서, 아메드와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을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탈레반은 당연히 이제 아메드의 뒤를 쫓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이제 재미있는 지점은 군인의 아내로 살았던 존 킨리의 부인도 역시 존 킨리의 어떤 마음인지를 읽어내고 그에게 이제 그를 떠나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메드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당신도 꼭 살아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장면들은 이제 지금 요런 장면들은 순간순간 플래시샷으로 이제 존 킨리가 에서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순간순간 얼마나 이제 아메드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을 살기 위해서 이 쫓아온 탈레반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성 이 우리가 저기 뭐야,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한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탈레반 정권이 다 없애버렸다 그러는데, 아편 생산으로 이제 돈을 벌던 나라였죠. 그래서 그 아편 등을 제공하면서 어쨌든 간에 존 킬리를 살려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자 이런 어여쁜 부인을 남겨두고 다시 존 킬리는 이제 사지로 다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지로. 자, 그러면서 이 영화가 교체 편집되죠. 아메드의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난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화석에서 보면 이 아메드도 굉장히 발도 넓고 기지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도피 생활들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이 영화에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탈레반이 상당히 많이 근접해오고 추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보면서 가게 됩니다. 영화에서 시간상 이제 결국 이제 PMC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아메드가 작전을 펼치게 하려고 하지만, 이 PMC 의뢰한 PMC 뭐 블랙 워터나 이런 데도 유명한 데죠.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먼저 떨어진 그 피랍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달라라고 이 존 킨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영화에서 언급되는 금액은 그 구출 작전에 비용 한 15만 달러 정도를 지불을 한 걸로 존 킨리가 나와요. 1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네, 제가 환율에 약해서 15만 달러면 약 한 2억 5천, 2억 542만 정도 되네요. 2억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지불했는데, 그래도 이걸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킨리는. 하지만 존 킨리 입장에서 하루가 급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제공들을 할 테니까 당시 연락을 취하고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구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3일을 기다려라, 아니면 당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재반상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3일이라는 시간도 불안하게 느낀 존 킨리는 이제 사지가 뛰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 아메드의 가족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영화석의 교체 편집으로서는 되게 많이 쫓기는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메드는 좀 그래도 이 뭔가 그 그런 좀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의 동생이 이제 사업에 탈레반과의 사업도 하는 등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보도 캐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메드를 구해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죠. 그 속에서 당연히 위기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이맥스, 아메드와 접선하고 그의 탈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벌이는 이제 그 전투 시퀀스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탈레반은 이들을 공격해 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더 커버넌트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숨직한 법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건드리면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당신들이 이제 남겨두었던 통역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아마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두 남자가 지금 이 수송선에서 쳐다보는 장면,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리듬감도 좋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전투 안무, 액션 안무도 훌륭한 편입니다. 영화는 일반적인 이제 그 우리가 무쌍을 찍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영화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전투 장면을 넣지만, 물론 이 영화는 어쨌든 주인공이 누가 있고 주인공의 적들은 탈레반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쪽에 주인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많이 제압하고 많이 사살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수적 우세에서 매우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기의 핀치에 올리게 되죠. 실제로 이제 조는 사지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들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상당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감정을 아까 줌인 아웃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감정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감정을 뭐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한번 쑥 들어갔다 느끼게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지만 이들의 진실한 감정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연출되었고요. 어, 전적으로는 그렇다고 또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리치의 이제 초창기 영화들부터 해가지고 그 특징이라고, 젠틀맨 같은 영화 제일 두드러진데 블랙 유머적인 감각 같은 건 전혀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지한 톤 앤 매너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영화고, 그래서 밀리터리 액션의 이 위치에서 적절하게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입장과 이들의 상황들,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미군의 입장, 아프가니스탄의 입장 이런 이야기보다는 두 남자의 이야기, 둘이 어쨌든 맺었던 인연과 그에 대한 그 은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온, 자신의 모든 걸 걸면서도까지라도 그를 구할 수밖에 없는 빚진 목숨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그 이야기 구조를 영화에 적용을 시켜서 누구나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논리 구조가 복잡한 상황들을 일부러 배제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되게 심플한 도덕적인 이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관객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영화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보기 드문 스타일의 영화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좀 뭔가 그 현실감도 나름대로 있는 영화여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영화였다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주역을 맡은 두 남자 배우들이 특히 뭐 매우 뛰어난 연기를 펼쳐주기도 하고요. 되게 그 눈빛 연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보여주는 연기가. 그래서 그 연기도 매력 있고,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추격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 상황들의 묘사들,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봐주시면, 그러니까 특히 좀 극장같이 좀 사운드가 좋은 데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액션 시퀀스, 이게 그 총격 시퀀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좀 제대로 보려면 대형 화면에서 이 영화를 좀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좀 정치 스릴러라든가 액션 스릴러 영화들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들 좀 이런 그 영화를 갖다가 무겁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좀 더 단순한 방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몰입감을 높이는
그리고 기본적인 그 모럴리티를 아주 잘 설정하고 있는 영화라서 오히려 이해가 쉬운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액션 장르물로서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뭐 실제로 뭐 사실은 좀 남아 있는 이 해당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목숨 생명이 잘 유지되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매우 되게 그 긴장감을 매우 증폭시키는 연출이 매우 뛰어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커버넌트도 역시 극장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고요. 뭔가 또 정리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음악은 좀 음악 사용 같은 거는 현악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중간중간 긴장감을 넣기 위한 뭐 타악기들을 사용을 했지만 약간 이제 현악기를 통해서 좀 처연한 느낌이 들어요. 전장터의 느낌. 그러니까 그 톤앤 매너를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이라든가 편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막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되게 뜸을 들이지 않고 탁탁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늘어지는 게 거의 없는 느낌의 그런 리듬감이 아주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액션 장르로서 아주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커버넌트 여러분들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을 만한 영화네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